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 지문은 유닛 11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험 준비가 벌써 3주차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집중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지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 내신 준비를 할 때 세웠었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지문도 그 목표를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문에서 다룰 내용은 먼저 이제 지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어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더 길게 한 30분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30분까지는 단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지문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를 암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단어 다 암기됐죠? 단어 다 암기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문장 해석과 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각각의 그 문단별로 하나의 큰 지문 안에서 세부적으로 작게 예시들이 각각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시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입니다. 이 기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the put in the door technique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제목도 잘 확인해 주시길 좀 부탁드려요. 자, 내용 갑니다. 구매자가 동의할 것 같은 작은 요구 네모에서 더 큰 요구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매자가 동의할 것 같은 그 요구 중에서 이 목표하는 판매자의 목표는요, 더 큰 요구가 실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특성이 일관적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한번 동의했으니 계속 호의적이고 싶어함, 이걸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작은 요구에서 어떤 요구로 간다? 그렇죠, 큰 요구로 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가 또 나옵니다. 통신사 확인을 하면서 통신사를 변경하도록 설득하는 게 이제 문장에서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기법이라고 한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입니다. The door in the face technique. 뭘까 한번 봅시다. 거절당할 것 같은 큰 요구에서 뭘로 이동하는 겁니까? 좀 더 합리적인 요구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의 의도다? 판매자의 의도다. 아까 전에는 작은 요구에서 큰 요구로 갔어요. 지금은 큰 요구에서 합리적인 걸로 갔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효과적인 이유 우리가 알아놓읍시다. 첫 번째 요구보다는 두 번째 요구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구매자의 죄책감 때문. 이해 갔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할 때 큰 거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큰 거를 거절하고 난 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를 요구하는데 그 조금 더 작은 거를 원래 판매자는 의도했었다. 벼룩시장에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다음 가격을 낮춤.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법.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The That's Not All Technique. 요청을 하고 나서 구매자가 반응할 수 있기 전에 추가적인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 무언가 요청을 해요. 그리고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구매를 안 한대요. 근데 이거 하면은 저것도 준다고 해요. 이해 갔습니까? 추가 상품에 관심이 없어도 그 가격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신 기종 핸드폰의 가격을 알려주고 추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핸드폰 사면 다른 것도 뭐 준다, 사은품 뭐 준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객의 수능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판매 기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우리는 문장으로 가서 한번 해석과 중요한 문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수능이라는 단어는 나타냅니다. 어떤 변화를 나타내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약이 되어지는 행동입니다. PP 형용사니까 이거 이따 할게요. 문법은 약이 되어진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행동에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이 단어가 키워드네요. 그쵸?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야기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 변화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 용어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 지문에서 주장하는 거랑 가깝기 때문에 얘를요 빈칸 포인트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거는 우리가 볼만한 건 뭐가 있냐면 여기 cause 뒤에 여기는 ing가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에서 판매자들은 때때로 사용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어떤 마케팅 전략이냐면 고안되어진 건데 어떻게 고안된 것이냐면 구매자들에게 수능을 얻기 위해서 고안한 디자인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수능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저 사람이 수능하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에서 ed 뒤에 ing 안 된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문에서 지금 이제 이러한 고객의 구매자들에게 수능을 얻어내기 위한 마케팅 전략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거 세 가지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떠오르면은 내용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면전에 문 닫기 기법이었고 자 마지막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법 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such method 그것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자 나왔네요.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다. 자, 요 부분 키워드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것은 포함하는데 무언가 작은 요청, 그쵸? 작은 요구를 무언가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목적어입니다. 근데 그 요구가 어떤 요구냐면 구매자들이 동의할 것 같은 그러한 리퀘스트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긴 리퀘스트의 특징인데 그 리퀘스트가 어떤 리퀘스트라고 했습니까? 그쵸? small request가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은 무언가 요구를 해 구매자들에게. 근데 구매자들이 동의할 것 같은 어떤 거? 작은 요구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여기는 what이 안 된다. that 대신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be likely to 부정사는 무엇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This is followed by the larger quest.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정리했었는데요. 자, 요거 해석 다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요거 있죠. 얘를 B라고 할게요.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B가 A를 뒤따르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B가 A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발생한 건 뭡니까? 그렇죠. A가
B를 이끄는 거예요. B는 뒤따라가요. 누구를? A를. 먼저 가고 있는 애는 A예요. 그럼 먼저 행동한 거 A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a small request 한 걸 말하는 거예요. a small request 한 거는요. 결국에는요. 큰 요구사항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요. 큰 요구사항 2 아까 해석한 방법. 자, B가 A를 뒤따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큰 요구가 작은 요구를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요구는 이끄는 거죠. 큰 요구를. 그러니까 작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습니까? 큰 요구를 한다고 했죠. 여기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is followed에 반드시 수동이 써야 되고 그냥 followed 쓰면 틀린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큰 요구가 작은 요구를 뒤따르고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누구의? 판매자의.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 선생님은 이 문장을 여기 이 문단에서의 키워드 부분으로 봅니다. 중요한 부분으로요. 얘는요. 빈칸으로도 선생님은 출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은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 문간에 발들여놓기 기법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는 작은 요구를 하고 나중에 큰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판매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Understand? 오케이. 자, for example. 자, 중요한 부분 나왔네요. 순서 삽입입니다. 연결사까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판매자는 물어볼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봐도 돼요? 어떤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어떤 이동통신사를 네가 사용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동의한 그 이후에 판매자는요 설득할 겁니다. 네가 뭐 하도록? 옮기도록 다른 회사로.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작은 질문하고 나서 큰 질문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작은 질문은 뭘 말하는 걸까? 그렇지. 너 어느 통신사 활용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그쵸? small request. understand?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to persuade you to switch a different company. 요거는 뭐야? 이거 원래? 그치, 판매자의 목적.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larger request로 가야겠지. 이해 갔니?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인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장에 보면 persuade 쓰인 부분에 자, 여기 반드시 투부정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기법이 아이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이 기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대요. 자, 여기에서 work는 자동사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would like to be 일관되어진 의견을 갖고 싶기 때문이야. 그들이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로 동의한 그런 거에 일관적이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이래. 그래서 그들은 원한대요. 뭐 하는 거를? to continue being agreeable 계속해서 동의하는 것을 원한다.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because 접속사 하나 확인해 보고요. 사실 이 부사절과 주절의 관계 확인해 보자면 사람들이 계속 일관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because 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원인이고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빈칸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빈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면서 서술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을 해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문단에 발들여 놓기 기법. 무슨 말인지 좀 정리 잘 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단에 발 들여놓기 기법의 특징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 닫기 기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door in the face technique. 면전의 문 닫기 기법은 비슷한데 반대로 작용한대요. 작용한다 또는 효과가 있답니다. 오케이? 자,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 키워드 단어 나왔네요. 그쵸? 아,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제 문간에 발을 들여놓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자는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큰 요청으로 함께 시작해요. 아까랑은 달라. 아까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치? 근데 이 큰 요청이 어떤 큰 요청이냐면 거절당할 것 같은 큰 요청으로 시작한대요. 재밌죠? 자, 지금 이 면전의 문 닫기 기법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거절당할 것 같은 큰 요청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여기 with a big request that is likely to be rejected 요 부분 무슨 포인트 잡겠니? 그치, 빈칸이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what은 쓸 수 없는 거 확인하시면 돼. 이해 갔죠? 어려운 거 없죠. 이어서 가볼게요. 또 나왔어. 자, this is followed by more reasonable request. 더 합리적인 이 요구가 이것 뒤에 따른대. 그치? 이해 갔어? 더 합리적인 요구가 이 주어인 this를 뒤따른다고. 그러면 이 this는 뭐야? 아까 전에 big request 한 거 말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큰 요구한 것. 큰 요구한 것은 이끄는 거야. 뭘 이끄냐면은 이제 더 합리적인 리퀘스트지.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자가 하고 싶었었던 건 뭐냐면 결국 이건 거야. 결국 판매자는 이걸 하고 싶어서 이 더 합리적인 요청을 하고 싶어서 큰 거를 먼저 제시한 거지. 그 큰 거를 먼저 제시한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면전의 문 닫기 기법.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판매자의 의도된 목표이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여기서 싹 다 묶을게요.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묶어서 뭘로 보자? 그렇지, 빈칸 포인트로 보자. 오케이? 그리고 문법적인 거 확인하자. 계속적용법이니까 여기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요거 대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연결사 또 나왔다. 순서, 삽입, 그리고 또 뭐 있냐? 연결사 포인트. 글의 구성이 똑같죠, 지금. 글의 구성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면 벼룩시장의 그러한 구매자들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중고 노트북의 가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요, 어떻게 얘기할까? 반응합니다. 우습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자, 그럼 요거 이제 또 짚고 가야겠죠? 자, 요 부분 a ridiculous high price가 뭐겠니? 그렇지, big request가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리고 쭉 이어서 가볼게. 그리고 구매자가 거절을 해. 거절할 거 알았어. 근데 거절을 해. 그러면 판매자는 떨어뜨릴지도 모릅니다. 가격을 극단적으로. 이거 확인 급격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급격하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겁나게 다운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원했었던 뭡니까? 그쵸. 쫄아서 가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막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은 거죠. reasonable request.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compared to the first price, 첫 번째 가격과 비교해서 second는, 그쵸, 두 번째 가격은 seems more reasonable, 훨씬 더 어떻게 보인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대. So, 그래서 바이어들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guilty는 죄책감이죠. 죄책감인데 어떤 죄책감이냐면 구매자가 느낀, 그쵸, 느낀 죄책감이에요.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구매자가 느끼는 그 죄의 느낌, 죄책감은 또한 이 문장의 동사는 얘네요. 돕습니다. 이 기술이 뭐 하는 것을, 그쵸, 작용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썼던 지문의 내용은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고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우리가 뭐였냐? 그렇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과는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간에 발 들여놓기는 처음에는 작은 요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큰 요청을 하는 건데, 면전에서 문 닫기는 애초에 큰 요구를 처음에 해버리고 거절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근데 이 큰 요구를 이미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지문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지금? 자, 그럼 문법적인 거 조금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 compared 확인하시고 ing 안 된다. guilty 뒤에 관계대명사 나온 것도 여기에 what은 쓸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그러면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지문.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요. 이번에는 누구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충 좀 가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쵸?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무언가 줄게. 약간 이런 내용 내포되어 있는 것 같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법은요, 포함합니다. 아이고,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요청하는 건데요. 요청하는데, 그런데 뭐하냐? presenting, 나타내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냐면 추가적인 어떠한 설득력 있는 정보를요. 뭐 하기 전에? 구매자가 반응하기 전에.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해 봐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 마지막으로 That's not all technique, 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법은 요청을 하고 근데 무언가 추가적인 설득력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언제 나타내냐면 구매자가 반응하기 전에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before. after랑 반대죠. 반대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making과 presenting은 병렬 구조로 둘 다 ing 쓰여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왔으면 우리는 항상 순서, 삽입, 연결사 확인하시고 바로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After giving the price of the latest model, 자, 최신 모델의 가격을 제시한 후에 스마트폰 판매원은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깐만요. 더 있어요. At this moment, 이 순간. 자, 여기 순서 삽입 포인트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앞에 말한 but wait there is more,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추가적인 어떠한 상품들,
어떤 상품이냐면 such as a pair wireless headphone 이러한 것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원래 제한에 and no extra charge 어떠한 추가 비용 없이 원래 제한했었던 그것에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 자체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의 기법에 활용된 거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비록 구매자들이 흥미가 없었어요. 추가적인 상품에 흥미가 없었을지라도 그것의 포함은 만들어요. 훨씬 더 원래의 거래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사람이 원래 구매하려고 했었던 거에서 하나를 더 어떤 걸 준다고 했을 때 기분이 우리가 더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에 대한 3가지 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아까 처음에 우리가 making a request 아이고 방금 선생님이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당황했어요. making a request but then presenting additional persuasive information before the buyer can respond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 소비자로부터 그것을 얻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이게 결국 이 지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결국은 소비자의 마음을 이끄는 순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에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내용 정리를 끝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부교재 11강의 첫 번째 지문 끝냈고 선생님이랑 이제 또 두 번째 지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지문 반드시 꼭 복습하셔야 되고 또 우리 두 번째 지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